네, 안녕하세요.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한 가설 검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관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진행할 건데, 이 상관 분석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어떠한 가설일 때 여러분들이 상관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관 분석은 두 연속 변수가 서로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는 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을 통해서 상관 계수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계수 값이 말하는 게 두 변수가 얼마나 관련돼 있다, 그리고 얼마나 관련성 정도가 돼 있다 라는 값을 표현하는 값입니다. 상관계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지니고 1에 가까울수록 관련성이 크다 라는 거고,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관련성이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관계수가 양수면 정비례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수면 반비례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어떠한 돈과 변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을수록 만족이 높아진다는 그 변수가, 돈과 만족이라는 두 변수가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상관계수로, 상관분석으로 해볼 거예요. 상관분석을 해보니까 상관계수 값이 0.9가 나왔다 칩시다. 양수 0.9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돈이 많을수록 만족이 커진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성이 크다. 그 두 가지의 관련성이 크다라는 말은 상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다. 돈이 많을수록 만족이 했는데 마이너스 0.9예요. 그러면 관계 있어. 그런데 음수예요. 음수면 돈이 많을수록 만족이 작아진다는 뜻이죠.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와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분석해서 어떠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해석해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ggplot2 패키지 안에 있는 이코노믹스 데이터 이용해서 실업자 수와 개인 소비 지출, unemployed와 PCE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내장된 cor.test, core test 이용하시면 상관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알려드리는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한 가설 검정은 아래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하실 것들은 그걸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한 실행 패키지들이 있다면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불러오는 거 하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변수만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 쓴다고 했죠? 이코노믹스 데이터 쓴다고 했어요. 맞죠? 근데 이코노믹스 데이터를 불러오긴 할 거나 어디서 불러온지만 알면 되고, 우리가 변수를 만드는데 그냥 이코노믹스로 이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형태죠? 어떤 형태로 만들었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었어요. 잊지 마세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어디서 불러왔죠? ggplot 안에 있는 이코노믹스 데이터 안에서 불러왔다. 데이터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상관 분석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상관 분석을 위한 함수는 cor.test, core test. 자, 이코노믹스 안에 있는 변수 unemployed. 우리가 아까 실업자 수와 개인 소비 지출 상관관계 확인해 본다고 했죠? 실업자 수인 함수인 unemployed, 그리고 이코노믹스 안은 개인 소비 지출 함수인 PCE 함수 데이터의 변수 지정, 데이터 변수 지정만 해주면 상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간단하죠? 자, 상관 분석은 사실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콜렉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고,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뭐 T값, DF값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라고? P-value 값이라고요. P-value 값. 아까랑 비슷한 값이 나왔네요. 2.2, E-16이에요. 2.2, E-16이래요. 어때요? 상관 분석을 했는데 P값이 나왔어. 이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상관 분석은 이 상관이 있는지, 이 변수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0.05보다 낮나요? 높나요? 낮죠? 유의하다는 거예요. 실업자 수와 개인 소비 지출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겁니다. 자, P-value 값부터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값을 보시면 돼요. 샘플 에스티메이트 보시면 되는데 COR 돼 있죠? 이게 상관 개수 의미하는 거예요. 양수 0.61 나왔습니다. 실업자 수와 개인 소비 지출은 한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가 증가하는 정비례 관계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상관 분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볼 순서, 그리고 상관 분석할 때 변수 넣는 거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값 확인하는 거 두 가지인데 먼저 P-value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부터 보면 되고, 유의하네? 그러면 상관계수 보고,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실업자 수나 개인 소비 지출은 한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도 증가한다. 정비례 관계네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상관 분석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한 거는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하나의 변수와 비교해 본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가지고 두 변수 상관관계 분석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MPG 데이터나 이코노믹스만 생각해 보셔도 변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상관 여러 변수끼리 이 관련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상관행렬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행렬을 만들면 어떤 변수끼리 관련이 크고 어떤 변수끼리 관련이 적은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행렬 히트맵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엄청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그래서 이 상관행렬이란 거는 여러 변수가 상관계수를 행렬로 나타낸 표고 어떤 변수끼리 관련이 크고 적은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언제 할 수 있다는 게 머리에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관행렬은 우리가 아래 내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고요. 이 아래 내장된 데이터는 자동차 32종의 11개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더 쉬운 게 뭘로 만들면 되나? COR로 만들면 돼요. 자, 데이터 준비하는 것부터 가지겠습니다. 데이터 원래 있다고 했죠. 내장된 데이터. 어떤 데이터냐면 MTCARS예요.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헤드 값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옵니다. 자, 자동차 32종의 11개 속성 32종 쭉 나올 거고 11개 속성 쭉 나올 겁니다. 자, 출력해서 보시면 자, 이 값들 나올 거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관행렬 바로 만들게요. 자, 상관행렬을 생성하기 위해서 car underbar core 이라는 상관행렬을 만들 건데 COR MTCARS 통해서 상관행렬을 요거 가지고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관행렬부터 만들어야 돼요. 행렬부터 만들고 나서 행렬을 만들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환경창에 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데이터처럼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0. 뭐 마이너스도 있고 뭐 0.60, 78 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소수점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리가 깔끔해지니까 소수점을 해서 소수점 세 자짜리에서 반올림에 출력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올림 출력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라운드 통해서 반올림하고 어떤 데이터 몇 번째 짜리 출력해서 결과 보시면 나옵니다. 자, 출력된 상관행위를 보시면 empty cars 11개 변수가 서로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지 이 상관행렬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상관행렬입니다. 보시면 각 변수가 같아요. 그래서 mpg끼리는 1 같은 거니까. 그래서 mpg 연비행과 cyl 실린더 수 mpg와 실린더 수 보시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0.85 나오죠. 연비가 높을수록 실린더 수가 적은 것이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 수와 무게 상관계수 한번 볼까요? 실린더 수, 실린더 CYL이죠. 실린더 수와 무게 WT입니다. WT. CYL과 WT 0. 78이죠. 0.78. 0.78이니까 어때요? 실린더 수가 많을수록 자동차가 무거운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수 상관행렬을 만들면 너무 많은 숫자로 되니까 변수 관계가 파악하기 생각보다 쉽진 않죠. 이렇게 한눈에 파악되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패키지 하나 쓰면은 히트맵을 만들 수 있어요. 상관행렬까지 만들었고 히트맵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맵입니다. 히트맵이라는 것은 값의 크기를 색깔로 표현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이 크면 클수록 색깔이 크고 진해지며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고 연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패키지 설치부터 할게요. carplot, corrplot입니다. 실행해 로드 해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상관행렬 만들면 바로 됩니다. 패키지 로드 해주시고 carplot에서 만들어 볼게요. 자, corrplot 어디 데이터 해주시면 이런 데이터가 나타날 겁니다. 앞에서 만든 상관행렬을 히트맵으로 표현한 겁니다. 출력된 히트맵 보시면 상관계수가 클수록 원의 크기가 크고 색깔도 진하다는 거죠. 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파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양의 관계, 음의 관계. 그래서 원의 크기와 색깔 정도를 보시면 상관계수의 정도와 방향을 여러분들이 쉽게 거의 한눈에 파악이 되죠. 어떤 게 더 강하구나 라고 바로 이 변수 길이가 강하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carplot을 이용하면 그래프 형태를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 바꾸는 것까지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원 대신 우리가 원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상관 개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매스후드라고 이 값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넘버 값으로 해달라고 하면 원 대신 상관계수가 표현되게 설정되는 겁니다. 자, 현재와 여러분들 바꿔보시면 이렇게 바뀐 데이터 값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좀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지정을 통해서 바꾸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값을 보시면 1값부터 해서 뭐 연하게 아예 안 보이는 값도 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다양한 파라미터 한 번 더 지정해 볼게요. Color, Lamp, Palette 해가지고 먼저 색깔부터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 색깔 바꾸려고 Color, Lamp, Palette, COLOR, RAMP, Palette, PALETTE. 자, 대문자 R, 대문자 P 기억하시고요. 색상 코드 목록 생성한 후에
콜 파라미터 지정하시면 됩니다. 생산 코드 목록은 뭐 이거는 어디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요. 요거는 한번 따라해 보시고 코드 목록을 사용해서도 색상을 만들 수 있구나. 이 그래프에 대한 색상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먼저 색상을 먼저 만들고 그 색상 변수를 만들고 색상 변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색상 변수 만드는 거 col 변수로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지정할게요. cor plt 어디 데이터 car 언더바, 그리고 메소드는 뭐였죠? 앞에는 아까 넘버로 했는데 이번에도 컬러로 표현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콜, 우리가 색깔 200개 선정해달라. 아까 우리가 팔레트 만든 거에서. 자, 그 다음 타입은 lower 해서 왼쪽 아래 행렬만 표시하겠다. 그리고 order, 유사한 상관계수끼리 군집화하겠다. 그리고 add call 해서 상관계수 색깔은 블랙으로 하겠다. 변수명 색깔은 블랙으로 하겠다. 그리고 변수명 45도 변수명 기울임을 이 정도로 하겠다. 그리고 DIAGF 대각 행렬을 제외하겠다. 자, 결과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색깔로 표현한 거는 여기까지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 색깔 표현됐고, 자, 컬 200개 색상 선정, 타입 lower 왼쪽 아래 행렬만 표현하겠다. 왼쪽 아래 행렬만 표현했죠. 왼쪽 아래, 우측 위에 거 안 나오죠. 그리고 유사한 상관계수 군집하고 있어요. 색깔 슬쩍 모여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색깔별로 이렇게 좀 군집화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 색깔들 보이시죠? 상관계수 색깔들, 그리고 변수명 색깔도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변수명 45도 기울임 여기 보이시죠? 45도 되어 있죠? 그리고 대각 행렬은 제외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변수명은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 연습해 보시면, 한 번만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서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 가지 각도로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T 검정과 상관관계 분석, 상관행렬 비트맵까지 여러분들과 그려봤어요. 자, 이 과정은 사실 뭐 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과정이 더 크기 때문에, 특히 해석하는 과정 제가 무조건 시험에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관행렬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한다까지도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1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같이 실행해보고 혹시나 생길 오류가 있다면 한번 잡아보는 과정으로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